안녕하세요. 깨지의 에릭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공감 있는 공간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금래 선생님의 이화동 영가 수필집을 낭독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제가 이화동 영가 이금래 선생님 두 번째 수필집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낭독해드릴 거예요. 낭독해드린 다음에 셀리님과 케이님과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맛깔나는 풍경. 나는 부모와 함께 9 식구가 살았다. 3대가 같이 사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지금은 핵가족으로 사는 것을 당연시한다.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것은 상상을 못한다. 부모도 또한 자녀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치 않는다.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아이들을 의탁하고자 같이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간혹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예외로 집성촌을 이루고 3, 4대가 함께 사는 곳도 덜어 있어 화제거리가 되곤 한다. 저녁 시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린다. 언뜻 보면 흥미가 있어 보이건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의정부에 세 자매를 둔 한 가정의 훈훈한 이야기였다. 두 딸은 이미 출가를 시켰고 막내딸은 미혼이라 했다. 서울에서 전세를 사는 둘째 사위가 이사해야 했다. 그 일로 큰 동서에게 전셋집을 보아달라고 한 것이 발단이었다. 큰 사위가 집을 보지 않고 땅을 보러 다녔다. 마땅한 땅이 나오자 딸 셋과 사위 둘이 합의하고 장인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다. 그리곤 합의 끝에 세 가정이 합치기로 했다. 둘째 사위의 직업은 인테리어였다. 세 가정이 자금을 나누도록 하고 사위들이 집을 지었다. 부모는 구경만 하고 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림 같은 3층 집을 지었다. 1층은 부모님과 미혼인 처제와 세 식구가 살고 2층은 둘째 내외가, 3층은 큰 사위네, 딸 하나와 세 식구가 살기로 했다. 둘째 딸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어도 임신을 못해 애면글면하다.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임신을 하여 온 식구에게 행복을 안겨주었다. 그 후 둘째네가 쌍둥이를 낳았다. 집안의 경사였다. 초산인 탓에 아이를 돌볼 줄 모르니 친정 엄마와 나누어 보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처음에는 즐겁고 좋았지만 매일같이 아기 전쟁이었다. 그런데 남편들이 어찌나 잘하는지 딸들까지도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한다. 생활비도 사위들이 완벽하게 해결하고 장모님과 장인 영감님은 집안 살림을 했다. 엄마는 딸들이 집에 있는 눈치면 소리 소문 없이 빨리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그리곤 일부러 저녁 늦게 귀가했다. 그를 아치면 딸들이 비상으로 남편들과 의논하여 이벤트를 선물했다. 집이 넓어 야외 벽에다 큰 스크린을 걸어놓고 영화를 보며 술상을 준비했다. 사위들은 고기를 굽고 딸들은 술안주를 준비해서 엄마를 위로하는 파티를 하곤 했다. 제 아무리 비상사태라 해도 둘째 딸은 예쁜 쌍둥이 때문에 용서가 되었다. 장모님은 기분이 풀려서 행복해했다. 둘째 딸의 시댁은 강원도였다. 과수원을 해 철철이 사돈댁으로 과일 등 보내주는 것이 많았다. 큰 사위가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공터를 전부 밀어놓아 니나노 빌에는 텃밭이 꽤나 넓었다. 종자는 사돈댁에서 보내주어서 심었다. 필요할 때마다 싱싱한 유기농 채소를 따다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한 번씩 아기가 친가로 외출을 하려면 외가의 큰 외손녀와 같이 사돈 어르신들이 전부 출동을 했다. 둘째 딸 부모님은 시부모님들과 같이 살아서 걱정이 없다고 무척이나 고마워했다.
엄청나게 불편한 듯해도 그게 아니었다. 의외로 아이들이 더 생기면 집이 좁을 것 같다고 했다. 좀 있다가 큰 집을 짓고 이사한다는 소리에 나는 기가 막혔다. 식구들이 전부 모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방송국 PD가 물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지만 불편한 것보다는 이제는 익숙해져서 따로 사는 것이 불편할 것 같다는 대답이었다. 그렇다. 이렇게 부딪히고 양보하며 이해하고 사는 것이 서로를 알아가며 성숙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왜 니나노 빌스냐고 묻자 사람들이 신이 나면 니나노라고 노래하지 않느냐고 했다. 빌스는 여러 가정이 한 가정처럼 같이 사는 집이라고 한다. 그 말에 공연스레 내가 행복해지며 훈훈한 정이 느껴졌다. 니나노 빌스가 얼마나 흥미롭고 사람 냄새를 풍기며 아름답게 살았으면 방송국에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었을까. 그들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맛깔나는 풍경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낭송을 아주 멋지게 하셨군요. 누가 했는지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예. 혜인님과 셀리님은 맛깔나는 풍경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네. 어릴 때 시골에 살면 그런 대가족 형태로 사는 네. 가정이 많잖아요. 저희도 네. 이제 할머니랑 다 모시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저희 고모네는 7남매였기 때문에 9명이 살았어요. 한 집에. 그러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어릴 때 봤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나이에는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아이들을 가까이 두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며느리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인 거죠. 저도 여기서 굉장히 좀 의외였던 게 집을 같이 짓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떤 도전이었고요. 그다음에 같이 사위 입장에서도 같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셀리님은 같이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 결혼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아, 저희 그 핵가족이죠, 저희도. 예. 그러니까 부부와 그 자녀들 그렇게 핵가족인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부모 자식은 그래도 혈육이니까 뭐 여러 명이서 함께 살아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전혀 혈육 관계는 아닌 사위들과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산다는 게 일단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저 같으면 솔직히 못 살 것 같아요. 네.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같이 살려고 했을 때 그 의도는 좋았지만 살다가 만약에 어떤 불편함 때문에 다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맞아요. 이거에 대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분쟁들 사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좀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살기 좋은 집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으로서 생각하는 주택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맛깔나는 풍경에서 나오는 이 집들은 정말 살기 좋은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주택을 살기 위한 집이기도 하지만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더 비싼 주택을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요 집들은 이분들은 정말 살기 좋은 집을 찾아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럽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행복하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눈치를 보고 외출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마음이 걸리는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떤 상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시부모나 뭐 사위, 장인, 장모, 며느리, 동서 이렇게 혈육 관계가 아닌 가족 사이에서는 말을 5배 이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글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 보면은 어쨌든 뭐 눈치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만큼은 정말 네. 대단하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딸이. 이 쌍둥이가 자라게 될 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쵸. 양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음. 지금도 양육을 나눠서 하지만 이 아이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성도 키워주고 그리고 맞습니다. 칭찬도 더 많이 네네. 받고 맞아요. 관심을 받으니까 이 쌍둥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환경이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주택을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로 꿈이 있는데 주택을 한번 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거든요. 이게 이런 아파트처럼 딱 안방, 거실 뭐 이런 식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팅되어 있는 그런 집을 내가 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내 생활 패턴에 맞춰서 집을 설계를 해서 그걸 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항상 많이 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는 하고 있어요. 오. 저는 시골에 사니까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 그러니까 아. 저는 거기서 태어나지 음. 않았지만 아무튼 유아기 때부터 컸고 동생들은 거기서 나서 자랐으니까 그 집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몇 년 안에 그거 이제 싹 밀고 거기다가 다시 집을 짓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옆에 나무 해가지고 수목장 해서 거기다 모시고 아, 거기까지 이제 머릿속에 그려놨죠. 멋지십니다. 멋지죠. 와, 네. 와우. 정말 맛깔나는 그런 집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주택이나 집을 생각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과 어떻게 보면 살고 싶은 집 이것들이 항상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은 살고 싶은 집, 좋은 집을 찾아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셀리님은 따로 뭐 할 말씀 없으세요? 근데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대가족에서 살았던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피부로 솔직히 이렇게 와닿지 않은 부분이 솔직히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살려면은 정말 아직은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양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그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인성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모든 전인적인 그런 발달 부분에 있어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 부분은 되게 좀 특이한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좀 집이나 건축 쪽 이쪽으로만 좀 생각을 해봤던 거고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어디에다 두고 행복을 어디에다 두는지에 따라서 그 집에 대한 어떤 가치나 아니면 거기 사는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거 같이 한 집에 살지 않고 한 동네 사는 거 그 정도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같은 건물에 층이 다르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고요. 각자의 어떤 나만의 공간이 있고 그 나만의 공간에서 좀 더 개방적으로 나와서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나만의 공간이 없다면 저희 가정만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네,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좀 이 가정이 대가족이지만 계속 행복하게 오래도록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살짝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해주신 케이님, 셀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